방통대나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진학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컨설팅 가이던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방통대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중에서 진학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될지 저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이버대, 방통대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차이점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방통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는 집에서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다 보니까 방통대랑은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제가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그냥 노트북으로 시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날씨도 정말 덥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땀이 엄청 나거든요. 이런 이유들 뿐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로 수강이 가능하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학점은행제랑 사이버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사이버대학은 사립대학교들이 개설한 온라인 캠퍼스로서 예를 들어서 모모 사이버대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 그 학교명이 적힌 사이버대학교 졸업장으로 이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 거죠. 학교 측의 학사 운영 방식은 학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수업을 듣고 정규 과정을 수료를 해야지만 졸업장이 나오게 되죠. 또한 비용적으로도 정규 대학교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량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다지 결코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는 금액대죠. 경제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조금 내가 예민하고 좀 최대한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사이버대학교를 단일 등록금이면 그냥 일반 정규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전공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조별로 이제 소모임을 2주에 한 번씩 갖는 그런 전공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방통대입니다. 풀네임 같은 경우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인데 이 학교는 국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이버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년제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고 학교를 입학을 해서 졸업하게 되면 방통대 총장 명의로 된 졸업장을 수여를 받게 되죠. 하지만 방통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거나 과제를 제출해야 될 경우에 학교로 출석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극악의 졸업률 때문이죠.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졸업만 할 수 있다면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보다는 방통대를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죠. 일단은 국립이기도 하니까요. 자, 마지막은 학점은행제입니다. 일반적인 정규대학이나 사이버대 같은 학교들과는 달리 입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기간 단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죠. 왜냐? 수강료가 제일 저렴하거든요. 입학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개강 일정이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수업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리고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컴퓨터나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면 밖에 친구를 만나러 가든 카페를 가서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직장인이나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주부분들도 충분히 수업을 듣고 수료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학년제가 아니라 학점제라서 이 학점만 채우게 되면 바로 졸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점 취득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졸업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로 수여를 받게 되는데 이 학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규대학과 동등한 효력의 학위를 가지게 됩니다. 동등한 효력의 학위를 가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일반적인 정규대학교 편입이나 아니면 석사학위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할 때 직장 내에서 연봉 협상이나 이렇게 승진 같은 부분들을 협상을 하실 때도 충분히 얘기를 꺼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사이버대학과 방통대 그리고 학점은행제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내 목표가 취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지는 마시고요. 그냥 정규대학교를 웬만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 목표가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대학교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연봉 협상이나 승진 같은 부분들을 이제 협상을 하셔야 될 때 학점은행제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상단의 카카오톡이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컨설팅 가이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